안녕하세요.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로 나스닥 지수는 심하게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계속 출렁이고 있어요. 아마존을 빼고 지금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월가 예상 대비 실적이 매우 잘 나온 기업들은 주가 방어에 성공했고, 약간 좀 잘 나왔다. 그 약간 잘 나왔다 그러면은 살짝 하락하고,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그냥 처참하게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상도를 이해 쉽게 제가 신라 골품제로 빗대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요, 왕계급이 있어요. 성골과 진골로 나뉩니다. 그 안에서도. 그리고 지배계급도 6두품부터 1두품이 있고, 평민계급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이 많이 나뉘어 있는 사회였었습니다. 6두품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급의 한계를 느끼고, 당나라로 가서 벼슬도 얻고 성공을 한 경우도 있었죠. 평민으로 하락한 빅테크 주식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골부터 알아봅시다. 우선 성골하면은 구글이죠. 예. 작년 4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고 순이익이 35% 증가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은 2020년 대비 순이익이 88.8%가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굉장히 위로 상회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당일에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유튜브 광고 수익이 25% 증가했고 클라우드 매출도 44% 증가합니다. 여기에다가 20대 1로 주식 분할 호재까지 터뜨려요. 그래서 구글 주가는 지금 하락하다가 다시 그 전성기까지 좀 올라오게 된 거죠. 3,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제 성골인데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여줍니다. 와, 매출이 150조가 나와요. 분기에만. 그리고 순이익이 42조가 나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래서 애플도 주가가 고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금 고점을 회복한 주식은 구글이랑 애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골이라 부른 거예요. 그럼 진골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뭐 주가에서 보다시피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직 그 고점까지 회복하지 못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보다 순이익이 21% 증가했고 예상치를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진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성골, 진골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래도 꽤나 많은 성장을 보여줬고 실제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육두품을 알아볼게요. 항상 육두품이 제일 억울해요. 왜냐하면 육두품을 보면은 능력은 뛰어난데 못 갔잖아요. 신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가가지고 막 벼슬을 하면서 본인의 그 억울함을 막 해소하잖아요. 이 가장 대표적으로 육두품 하면 어떤 주식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테슬라라고 봅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뭔가 억울해 항상. 이제 보면 시장도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매출도 작년 대비요 65% 증가했습니다. 위에 진골 성골보다 더 잘했어요. 영업이익은요 354% 증가했습니다. 성장 속도로만 치면 성골 진골 다 제끼고 얘가 왕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는 그래도 테슬라야 이러면서 어디 성골 진골한테 덤벼 이러면서 잠깐 중국으로 갔다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는 좀 주가가 좀 주춤해 있다. 아직 회복이 완벽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약간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 실적은 괜찮았지만 이번에 1분기 때나 이제 올해 내내 반도체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난 우려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하는 만큼 생산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또 이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엔비디아예요. 지금 실적 발표 전인데요. 매출 예상치를 보자라고 하면은 7.38 빌리언 달러. 작년 대비 53% 이상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작년 대비 예상치 대비. 주당 순이익이 1.22달러인데 작년 예상치 대비 73.6%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테슬라에 맞먹는 성장을 기대한다는 거죠. 되게 억울하죠.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있으면 나와봐. 진골 성골해서 있으면 잠깐 내려와봐 이러는데 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적을 비슷하게 보여주겠죠.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성장하는 기업도 없는데 거의 뭐 테슬라랑 똑같은 꼴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육두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코인 시장이 호황인 걸 고려하면은 아마 이런 예상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긴 한데
지금 뭐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쇼크를 많이 맞아가지고 다른 것들이 두려움으로 3.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 예상치가 지금 137.75 빌리언 달러인데 작년 대비 9.7% 이상 성장하는 거로 기대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을 3.71달러인데 작년 동기 대비 73% 이상 하락한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치가 낮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보시면 별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3,000달러 중반대까지 나갔던 주식이 지금 2,800달러로 거의 한 1,000달러 가까이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3분기 실적도 별로 안 나왔고 이제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벌써 좀 두려움으로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새벽에 나오겠죠. 자, 그럼 평민은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페이팔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69억 2천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나 올해 예상 매출이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당일에 25.6% 하락을 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을 15에서 17%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고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7.9%를 기대했는데 어디 17%를 말합니까? 그러면 실망입니다. 당신 주가는 하락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25.6%를 그냥 때려서 하락을 시켜버려요. 뭐 충격이죠. 조금만 올해 전망치가 안 나온다라 그러면 바로 쳐버립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고성장으로 너한테 단물을 뽑아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작년에 단물을 보여줬다, 그리고 올해에도 단물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잠시 살려는 드릴게. 근데 만약에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 작년까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올해는 단물이 많이 뽑힌 것 같다, 그러면 가차없이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이에요. 예.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도 보여드리면은 실적 쇼크가 나왔죠. 지금 보다시피 실적 쇼크가 난 지 오늘이거든요. 24.68%가 하락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났어요.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주당 순이익이 3.67달러로 예상치의 3.84달러를 못 나왔다 이건 거니까 정말 조금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날려버려요.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사상 처음으로 1일 활성 자수. 메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 3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3개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 숫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 일일 활성화 숫자가 직전 분기보다 줄어들었다라는 이유로 역성장을 했다, 이런 핑계로 그냥 날려버린 거죠. 주가가 25% 가까이 하락해버립니다. 그 이유를 무언가 봤더니 광고 수익이 적은 짧은 동영상으로 고객들이 넘어가더라. 대표적으로 릴스,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메타의 이제 실적이 이제 영원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여준 거고, 애플 같은 경우도 iOS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바뀌었어요. 변경하면서 실적이 앞으로 나빠지지 않겠느냐, 타겟 광고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우려도 심해져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은 아니네, 이렇다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네, 이러면서 주가가 좋았겠죠. 하지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려버린 겁니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트위터도 안 좋을 거야, 이러면서 날려버렸어요. 이거 억울하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냅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9%, 핀터레스트도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냥 메타가 워낙 대장주니까, 대장이 날아가니까 밑에 똘마니들이 지금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봤다 보면 되고, 넷플릭스는 뭐 유명하죠. 이미 일찍 나왔는데 4분기 가입자가 순증이 828만, 그리고 가이던스는 850만원인데 그거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치 한 게 832만이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이라 보는 거고, 영업이익도 소폭 상회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전년 대비는 감소했다, 그리고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면서 안 좋아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뭐냐면 올해 1분기 가입자 전망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22% 하락합니다. 솔직히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공이죠. 자, 앞으로 실적 나쁜 친구들은 넷플릭스처럼 20% 하락되는 각오하세요. 날려버린 겁니다. 넷플릭스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처참하게 날라갔죠. 700달러까지 갔던 주가였는데요. 34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지금 살짝 회복한 거예요. 빌 에크먼이 담았다,
라고 하면서 주가 좀 올랐는데 지금 다시 한 400달러 정도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도 올해 1분기 가입자가 둔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시간외로 23%나 하락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꿈만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성이 앞으로 빠질 거로 보이니까 투자자들의 돈이 굉장히 귀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귀해서 아무데나 투자해 줄 수가 없다. 더 확실한 곳에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가장 확실하니? 선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눈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작년에 성장성을 증명하고 작년 4분기 해가지고 나 작년에도 정말 고성장을 했어요. 당신들 예상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입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올해도 돈을 정말 잘 벌 겁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해야지만 투자자의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성장을 하면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한테만 투자자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축구로 치자면 2020년이 이제 본선 32강인 거예요. 이런 거고 2021년은 16강 정도, 그리고 이제 2022년은 8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승 후보급들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우승 후보급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투자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를 증명했던 뭐 이제 성골들, 뭐 구글, 애플들, 그리고 뭐 진골, 마소, 축구로 치면은 뭐라 해야 될까? 독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느낌 될까요? 예, 이런 데들은 주가가 그래도 버티는 모습인데, 뭐 한국, 일본, 사우디, 뭐 이제 단골로 나오는 국가들 있잖아요. 근데 맨날 떨어지는 국가들,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국가들 뭐 벌써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국장도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제 뭐냐면 돈을 잘 벌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실적 장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8강은 이건데 다음번은 4강일 거예요. 그럼 4강은 어떤 장세냐? 제가 볼 때는 가치주가 주목받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만의 예상입니다. 저 PER, 저 PBR이면서 성장성까지 있는 주식으로 투자자들의 눈이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주식들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기관 외국인들 자금을 보면은 정말 그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선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돈의 흐름을 잘 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